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는 눈이 조금씩 내리네요.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조금씩 좀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게 아침에 제가 주로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 뜰 때. 왜냐면 낮에는 이게 그 코로나가 안내 문자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게 촬영해는 막 동영상 촬영했는데 그 안내 문자가 딱 오잖아요. 그럼 촬영이 딱 중단이 돼요. 그럼 다시 또 촬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안내 문자가 이제 덜 오는 편이라 주로 이제 아침에 일찍 촬영을 해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좀 있어요. 저번 동영상에 그 교재 내용이 뒷부분이 잘렸어요. 그리고 저기 그 숫자의 세계도 내가 올렸는데 그것도 다 잘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알았는데 그 유튜브는 그 5천자 이상은 못 쓰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자분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영상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산속이라 전파가 약해서 동영상은 안 올라가요. 전송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을까지 내려가거든요. 한 20-30분 걸리는데 거기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제가 보내요. 그러면 운영자한테 보내면 운영자가 그걸 이제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교재 내용 그 맨 뒷부분에 티스토리 주소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티스토리로 들어가면 거기는 다 이제 그 교재 원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5천자 그런 게 없거든요. 다음 포털에는. 그래서 이제 교재 내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제 티스토리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 이제 잘리지 않은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태까지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게 한 몇 군데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티스토리로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티스토리로 가서 이제 보시고 저번 동영상에서 그 유튜브에 잘린 부분은 이제 이번 동영상의 그 교재 내용 앞부분에 좀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번 동영상은 그 교재가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그 5천자 넘지 않게 그 유념해 가지고 교재 내용을 그렇게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교재는 뭐 길지는 않지만 이제 건강에 관한 거예요. 건강인데 이거 앞으로도 건강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아주 관심 있는 분야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건강에 관한 거를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 건강에 관한 거 이 교재 내용은 이제 뭐 그냥 저기 상식적인 거예요. 뭐 병의 원인이 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비논리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저번에 말씀드린 뭐 정보가 뭐 막히거나 끊기거나 왜곡되거나 해서 이제 병의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일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언급하니까 오늘은 그거보다는 제가 그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한 3년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3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혼자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산 속은 아니고 산 초입이었어요. 산 밑에.
근데 거기서 이제 자연농법으로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실험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물론 이제 처음이라 제가 이제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아주 소중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으로 이제 차차 이제 틈나는 대로 조금씩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거기서 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담배하고 술에 관해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이 담배라는 게, 우리가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이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록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효과를 많이 봤나 봐요. 뭐 어떤 효과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기생충이 많았으니까 이게 기생충이 박멸이 되고 또 다른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인조 임금이죠. 인조 임금께서 아주 그냥 교지를 내렸어요. 무슨 교지를 내렸냐면 백성들한테 이 담배를 많이 피우게 해라, 이런 교지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담배를 많이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당시에 뭐 조선시대 때는 그 이제 어린 사람서부터 그 나이 많은 사람끼리 같이 맞담배를 피고 막 그런 사진도 많이 봤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 담배가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폈겠죠. 지금은 이제 어린 사람이 그 맞담배를 못 하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한테, 그런 앞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예의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를 했고, 그거는 뭐냐면 그 천연 담배였거든요. 천연. 그때는 뭐 농약을 치거나 뭐 그다음에 뭐 화학 첨가물을 하거나 뭐 그런 인공적인 걸 전혀 가미를 안 했거든. 완전히 100% 유기농이죠. 천연에서 난 거를 가지고 담배를 만들어서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좋은 거지. 그래서 저도 그거를 실험을 하려고 담배를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실패를 했는데, 개인이 담배를 재배해 가지고 판매만 안 하면 그건 법에 안 걸려요.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재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판다 그러면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가 소비를 하면은, 자기가 키워 가지고 소비를 하면은 그건 법에 안 걸려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걸 만들어 피우려고 천연적으로, 완전히 100% 천연적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몇 번을 실패를 했어요. 지금 여기 와서도 했는데 여기서 안 나더라고, 싹이.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실험을 할 건데, 천연 담배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요즘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있잖아요. 그거는 안 좋지, 우리 몸에. 화학 첨가물이 아주 수십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천연 담배는 몸에 좋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술은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술에 관한 거는 제가 뭐 얘기할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늘은 잠깐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저는 지금 저기 샴푸도 안 쓰고, 저기 비누도 안 쓰고, 치약도 안 쓰고, 뭐 때도 안 밀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이 몸에 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샴푸는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탈모에. 그래서 아니, 샴푸 자체를 안 써요. 비누 자체도 안 써요, 저는. 그냥 맹물로 해. 샤워할 때 그냥 맹물로 하고, 샤워할 때 때도 안 밀어요. 때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데, 사실 이 때라는 게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해요. 아주 체온 유지를 시켜주고,
또 외부에서 침입한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때를 일부러 안 밀고 더덕더덕 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샤워할 때 저는 이제 땀만 씻어내거든요. 그때 그냥 웬만한 때는 다 다 씻겨내려가죠. 그리고 이 세포 교체 주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교체가 되면은, 그런 주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 때라는 거, 이게 세포가 죽은 세포잖아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이거는 떨어져 나가요. 굳이 이걸 때를 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저는 샴푸도 안 쓰고 비누도 안 쓰고 때도 안 밀어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현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지.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그걸 강조해서 계속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는데도 안 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혹시나 뭐 냄새 날까봐 뭐 그러지. 아니 뭐 그건 상관없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그래도 이거 몸에 괜찮은 거예요. 양치질도 치약 안 써요, 저는. 치약은 요즘 불소가 그 독극물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불소 안 들어간 치약이 많이, 이제 기능성 치약이 많이 나온다고는 그러지만은, 그래도 거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소금물로 해요, 소금물로. 그래서 저는 뭐 치과 한 번도 안 가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치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잇몸도 튼튼하고 잇몸 질환도 없고 아주 뭐 괜찮아요. 소금물로만 양치질 하면은. 그래서 저는 요 4가지 샴푸, 비누 뭐 안 쓰고 때도 안 밀고 양치질을 소금물로 하고, 아주 건강에 좋아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 외에 또 몇 가지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차차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술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술을 직접 증류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소주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소주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희석식이 있고 이제 증류식이 있거든요. 희석식은 주정 90도의 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물로 희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 농도를 원하는 대로 뭐 20도 맞추려면 20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16도로 맞추면 물을 조금 더 섞어가서 16도로 맞추고, 그래서 희석을 한다 해서 희석식이에요. 증류주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곡주를 증류를 하는 거야. 증류. 근데 이제 소주가 이게 주정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뭐 첨가물이 물론 좀 거기에는 뭐 고구마로 만든다, 아니면 또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뭐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첨가물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성분 표시가 안 돼 있어. 소주는 원래 그것도 이상한 거야. 모든 먹는 먹거리는 다 법적으로 성분 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소주 회사들이 이렇게 로비를 잘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거기 성분 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문제야. 근데 막걸리는 성분 표시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왜 소주는 왜 성분 표시가 안 돼?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로비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성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왜 막걸리는 성분 표시를 다 하고. 그래도 막걸리에 보면은 여러분 막걸리 성분 표시에 보면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어. 모든 우리나라 막걸리의 90% 이상이 아스파탐이라는 그게 뭐냐면 인공감미료예요. 인공감미료. 그게 뭐냐면 설탕의 단맛이 설탕의 500배야.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설탕의 분자 구조하고 비슷하게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인공 감미료. 그게 그 외에 인공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막걸리에, 소주에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거를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걸 또 이름을 싹 몇 군데서 바꿨어. 아미노 스윗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스파탐이야. 아미노 스윗이라는 게.
아주 그 머리를 아주 그렇게 쓰는데 그 무슨 그렇다 그래서 그건 모르나 다 알지. 응? 근데 이 아스파탐 들어가는 거를 언론에서는 다루지를 않잖아. 어? 뭐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해도 뭐 꿈쩍도 안 해. 그냥 그 언론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다뤄. 응? 근데 여러분 그 아스파탐이라는 게 그게 그 좋을 리 있어요. 이 설탕의 500배의 그 단맛이 나는 그 인공 첨가물인데 그렇다고 뭐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체내에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게 중동을 해서 이제 합병증으로 해가지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에? 근데 이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면 항상 그 막걸리, 지방에 있는 막걸리 다 웬만큼은 다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걸 봐. 아스파탐 써있나? 그냥 다 써있어. 제가 아는 바로는 두 개 정도. 그 상표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두 개 정도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스파탐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막걸리는 다 들어가 있어. 응? 하여튼 그 유념하시고 먹는 데는 지장 없지요. 뭐 죽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알구는 먹으라 이제 알구는. 예?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석식은 이제 주종 90도짜리 주종을 가지고 하고 증류식은 뭐냐면 이제 그 소주꼬리라는 게 있어요. 소주꼬리 호롱박 이렇게 된 호롱박 이중 나선이로 된 호롱박이로 생겨가지고 주둥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곡주 있죠. 막걸리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곡주를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지고 불을 떼요. 불을 떼면은 요거 소주꼬리 위에다는 그 뚜껑을 거꾸로 얹어가지고 거기다 찬물을 붓는 거야. 그러면 이 곡주에서 그 물과 그 알코올이 쭉 날아가면서 이제 그 수증기 되는 거죠. 수증기도 날아가는데 물은 날아가고 이 알코올은 이게 이 물보다 끓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물하고. 그래가지고 물은 날아가고 소주는 뚜껑에 찬물의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맺혀가지고 이슬 맺히는 식으로 맺혀가지고 소주꼬리 옆으로 타요. 이렇게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고여가지고 주둥이로 해가지고 요게 똑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져요. 그게 이제 소주가 되는 거야. 그게 증류식 소주가.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뭐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잡수셨어. 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원리를 아니까. 근데 소주꼬리 시중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라 그랬더니 뭐 한 40만 원, 50만 원 돼요.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살 수는 없고. 그 원리를 아니까 제가 그거를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고물상 가가지고 압력밥솥 있어. 압력밥솥 아마 돈 10,000원 주면 사요. 그래서 압력밥솥을 사다가 압력밥솥 꼬다리 있다고 꼬다리를 떼어내고 거기다가 고무호스를 연결해. 근데 일반 고무호스는 안 돼요. 이게 다 녹아버려요. 이게 일반 고무호스는. 그래가지고 실리콘 호스라는 게 있어. 실리콘 호스. 어린애들 젖병 있잖아요. 우유 먹는 그 젖병의 젖꼭지. 그 재료가 실리콘 호수라고 그러더라고. 그걸로 만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실리콘 호수는 온도를 300도까지 견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압력밥솥에다가 꼬다리에다가 실리콘 호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빼가지고 통을 하나 만들어 옆에 약간 높이. 그래가지고 거기다는 이제 찬물을 채우는 거야. 찬물을 채워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엮어요. 이제 굵은 철사로. 그걸 보통 반쟁이라고 그래. 반쟁이라 그러는데 굵은 철사를 엮어서 이 실리콘 호수를 거기다 둘둘둘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빼요. 뺀 다음에 거기다는 저는 이제
그 물이 안 새게 땜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양초로 했어. 초로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하니까 뭐 되더라고. 앞뒤로 하니까 그게 물이 안 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또 뭐를 했냐면 막걸리를 제가 첨가물 하나도 안 하고 아주 100% 천연유로 해가지고 그 압력밥솥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떼가지고 딱 하니까 똑똑똑똑 나와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이거를 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이 원리하고 그걸 제대로 똑똑똑 떨어지게 할 때까지의 실험을 6개월 동안 했어. 매일 실험을 했어. 6개월 동안 매일 했는데 6개월 만에 그걸 터득을 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막걸리를 항아리에다 담고 이 큰 항아리에다 담아요. 내가 누룩 사다가 밥을 꼬두밥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재워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기다 이제 막 뭐 바로 해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그래가지고 그 천연 막걸리를 가지고 보통 2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한 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저기다 하는 거예요. 그 압력밥솥에다가 끓이는데 보통 한 그 페트병 2개 정도 들어가요. 2개 정도 들어가니까 3번 할 수 있잖아요. 3번.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밖에 못 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뭐 산에서 나무도 해야 되고 또 자연농법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매달릴 수는 없거든요. 하루에 2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건 아무도 못 해.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페트병 6개니까 그러니까 3번 할 수 있잖아. 그냥 3일 걸리는 거야. 근데 한 번에 2개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막걸리 넣고 끓이는 거야. 끓이는데 이게 불 조절이 문제야. 불 조절이 이거 뭐 아주 무지무지 예민해. 이게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예민한 거를 내가 6개월 만에 터득을 했잖아요. 아주 그냥 은근하게 떼는 거야. 그 압력밥솥을 아주 진짜 은근하게 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주가 안 생겨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은근하게 떼가지고 받을 수 있는 양이 소주 한 2병 정도 돼. 그러니까 3번 하면 소주 한 6병 정도 나와. 근데 그게 90도가 되는 게 아니야. 암만 잘하고 암만 은근하게 떼고 해더라도 알코올 재는 도수 재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재면은 정확히 23도가 나. 23도에서 더 잘하면은 25도가 나와. 그렇지 않고 엉터리로 막 이게 급해가지고 막 불을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5도, 8도, 10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최단위로 해야지 23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양을 또 3번 한 양을 또 이제 해. 또 이제 압력밥솥에다 놓고 또 떼는 거야. 1차 증류, 그 다음에 2차 증류. 그러면 이번에는 한 30도, 35도에서 40도 가까이 나와. 그러면 또 이제 그걸 증류한 걸 또 막아가지고 또 증류해. 3차 증류를 해. 그러면 또 한 70도 정도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면 말이에요. 13번을 해야 돼. 13일 걸리는 거야, 13일. 한 번 증류해가지고 1차 증류, 2차 증류, 3차 증류, 4차 증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3번을 증류해가지고 13일 걸려가지고 13번을 해가지고 증류 딱 하면은 90도짜리 순수 알코올의 소주가 딱 나와요. 그럼 그 양이 얼만큼 되냐? 딱 13번 한 13일 걸려가지고 증류한 13번에 증류해가지고 나온 그 양이 소주 한 병, 370ml. 소주 한 병 딱 나오는 거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결국 그게 무지무지 예민해요, 이게. 그러니까 소주 한 병 먹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무지무지 이게 힘들어요. 그걸 제가 2년을 했어요. 2년을 거기 컨테이너에서 실험하는 데서 6개월 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소주 진짜 90도짜리를 1년 넘게 만들었어요. 무지무지 힘들었어. 여기 와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더라고. 여기서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90도짜리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90도짜리 먹으면 뭐 죽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거기는 이제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가지고 관정을 뚫었거든.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 지하수로 먹었는데, 그 지하수 물이 아주 기가 막혔다고요. 웬만한 뭐 눈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냥 놔버려. 그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거니까 보고, 그만큼 물이 좋아. 물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거를 90도짜리 주정을 희석을 하는 거야. 희석을 해서 40도짜리로 낮춰서 먹었어요. 왜 40도짜리로 만들었냐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양주라든지 중국술, 꼬량주라든지 이런 게 보면 대부분 다 40도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실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대기업이니까. 그러니까 40도 정도 됐을 때 이 맛하고 향하고 이게 제일 좋다는 결론이 내렸겠지. 그러니까 다 대부분 40도지. 그래서 저도 이제 40도로 맞춰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맛은 뭐 아주 뭐 끝내준다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 그냥 그렇게 뭐 좋은 맛도 아니고 뭐 나쁜 맛도 아니야. 그냥 술이야. 소주야, 소주. 근데 여기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건 숙취가 없어. 이거는 완전히 천연 100% 알코올이니까 다음날 암만 술을 많이 먹어도 다음날 깨끗해. 아주 오히려 머리가 더 맑어. 아주 환해. 그냥 머리 아프거나 속 쓰리거나 이게 전혀 없어. 그냥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마셨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뭐 좋다는 거는 못 느꼈는데, 이제 제 주위에 지인들한테 많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한 2, 3년인가 3, 4년인가 뭐 후에 이제 그 지인 집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갔더니 그걸 내가 준 소주를 안 먹었대요. 그래 왜 안 먹냐고. 그럼 가져와 보라고. 맛이나 보자고. 그래서 딱 그거를 시석을 해가지고 딱 먹었는데, 맛이 말이에요. 끝내주더라고. 이야, 그렇게 맛있는 술 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숙성을 시키니까, 이야, 그 천연 알코올도,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숙성이 된 그 알코올은.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또 이게 거기 얽힌 거라든지 그건 뭐 얘기할 게 많아요. 그건 뭐 차차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직접 경험한 경험담인데, 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이 자연에 있는 거지, 사람이 사는 그 인공적인 거에는 자연스러움이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자연스러워야 된다. 인공적인 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제가 강조하려고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인 거를 문명을 거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사는데. 저도 되도록이면 인공적인 걸 배제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 문명의 혜택을 버릴 수가 없어요. 혜택이라고 부르는 건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거 다 옷이라든지 이거 뭐 텐트라든지 이거 다 이거 카메라, 이거 핸드폰이 다 인공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배제를 하고는 살 수는 없어요. 다만 한 발 정도는 빼자. 이거 한 발 정도 빼가지고 자연에 담궈가지고 자연의 그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추구하면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뭐 우리가 신선이 되고 뭐 극락하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거는
건강하게 살잖아요. 건강하게 살면서 인생을 아주 즐겁고 즐기면서, 건강해야지 인생을 즐길 수가 있지. 건강하지 않은데 매일매일 만성 그 질환에 시달리면서 골골골 하는데 어떻게 즐겨요. 즐기고 싶어도 마음이 안 가지, 생각도 안 가고.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이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연스러움 추구해야 되는 거, 인공적인 걸 좀 배격해야 되는 거,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알고 생활해야 되는 거, 자꾸만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이거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건강해 살자, 얘가 건강해. 건강하면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 이거.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고, 즐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뭐 올바르게 생각해서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도, 이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해. 우리 건강해 살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